한 놈도 빠짐없이 모조리 베어버려라. 불과 1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칼군무를 여유롭게 관람하면서 허허실실 술을 마셔 제끼던 최지를 비롯한 무관들은 현종의 명령을 시작으로 검을 빼들고 달려드는 자객들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병기를 소지하고 있긴 했지만 술을 마셔도 보통 많이 마신 게 아니었던지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역시 이게 목적이었구나. 최질은 현종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에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현종만 거란에 넘겨버리면 고려 땅은 자신의 의지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간적인 방심이 최질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안내하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과 셀 수 없이 많은 전투를 경험하면서 쌓아온 무력 덕분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이들의 저항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기습을 가하는 군사들의 숫자보다 최질의 군사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양측의 싸움은 생각외로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상장군 최질의 무력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어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혼자서 2명의 병사를 상대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버티는 모습을 지켜보고 현종은 떠나보내기 아까운 장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최질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길 간절히 소망했지만 결국 피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싸움의 균형을 깨뜨린 건 정말 놀랍게도 원성왕후 김씨 부인이었어요. 김씨 부인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미리 준비해둔 활을 들고서 적재적소에 화살을 명중시켜 갔고 이에 따라 하나둘씩 쓰러지던 최질의 부하들이 점점 누적되고 있었죠. 아무리 무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술에 만취한 채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병사들과 싸우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최질의 부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져 갔고 최질만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는데요. 하지만 최질 역시 도용수와 지체문까지 있는데 당연히 버텨낼 재간이 없었어요. 특히 지체문은 이 시점에서 가장 무력이 뛰어난 장수인데다가 신체 조건도 월등히 최질보다 좋았기 때문에 최질이 무력으로 지체문을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체문 혼자 싸워도 대세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상장군 최질의 반란은 이자림과 지체문 그리고 원성왕후의 협공작전으로 불과 4개월 만에 완전히 진압되고 마는데요. 그러자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은 최질이 현종을 보면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갑자기 연애를 열자고 할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완전히 속았군요. 어서 죽이십시오. 현종은 죽음을 기다리는 최질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래도 고려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맹렬하게 싸웠던 장수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역도로 변해버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부족한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동자인 최질을 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연애 중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최질이 보기 좋게 걷어차기도 했고 또다시 탁사정 때처럼 역적을 벌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최질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현종이 최질을 바라보면서 차분한 어조로 말하길 상장군, 비록 장군과의 연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장군이 고려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기계를 잊지 않겠소. 앞으로 무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부디 살펴가시오. 최질은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통주성에서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냈던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그래,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렸구나. 현종은 최질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주제넘게 반역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상장군 최질은 중랑장 도용수의 칼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반역을 저지르면 그 가족들도 벌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당시 현종은 무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질의 가족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최질의 처형이 끝나고 잠시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박진이 활을 들고 현종을 조준하기 시작하는데요.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밖에 없는 양아들까지 떠나보내면서 현종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면서 모든 탓을 현종에게 돌리고 있는 박진. 활 시위를 조심스럽게 당겨서 기어코 격발을 해버리고 누군가 박진의 화살을 맞고 맥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쓰러진 사람은 현종이 아니었어요. 쓰러진 사람의 정체는 바로 상장군 기문이었습니다. 기문은 현종을 능멸하는 최질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신이 씻을 수 없는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박진이 현종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기문의 눈에 들어왔고 자신의 과오를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몸을 던진 것이었죠.
저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상장군 정신 차려보시오. 한때 명망 있는 장수였던 김우는 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현종을 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폐하, 죽음으로 사죄드리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그렇게 상장군 김운까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이제 처치해야 할 사람은 박진뿐이었습니다. 박진 역시 최질처럼 꽤나 많은 술을 마신 탓인지 제대로 도망을 가지 못하여 도용수에게 금방 축포되었고 최질과 김운의 시체가 있는 연회장으로 다시 끌려오게 되죠. 양아들까지 잃었다는 생각에 눈깔이 돌아버린 박진이 현종을 매섭게 노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경이 있을 때 니놈을 죽였어야 했는데 천추의 한이로구나. 현종은 최질에게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박진에게는 그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못했어요. 거란과 싸우다가 죽은 아들을 두고 현종 때문에 죽었다고 원한을 갖고 있다니 현종이 보기에 박진은 그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병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네에게는 따로 할 말이 없구려. 부디 저승에 가서는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게나. 현종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중랑장 도용수가 개경부윤 박진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도용수의 칼에는 아직 최질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집니다. 박진이 무릎을 꿇고 있는 연회장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양아들 박영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목을 세게 졸라서 순간적으로 쇼크가 오는 바람에 잠시 동안 심장이 멈췄던 것이지 목숨을 잃지는 않았던 것이었어요. 사람의 목을 잠깐 졸랐다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힘들긴 했죠. 영아, 살아있었구나. 아비를 용서해다오. 박진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차린 박영을 보면서 그제서야 복수고 뭐고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양아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 결국 도용수는 최질을 베어버린 칼을 다시 한번 치켜들고 박진의 목덜미를 매몰차게 베어버립니다. 그 순간 부채꼴로 박진의 혈흔이 퍼지면서 연회장이 순식간에 붉은 빛으로 물들게 되죠. 그렇게 한바탕 큰 소란을 겪고 난 후로 고려의 조정은 5년 동안 평화를 맛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정확히 5년이 지난 1018년이었습니다. 거란의 황제인 야율융서가 이번에야말로 고려를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에 강동 6주를 요구하여 명분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전쟁을 선포해버렸기 때문이죠. 현종은 거란과의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상원수로 강감찬을 지목하는데요. 그런데 현종에게 전쟁뿐만 아니라 슬픈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정왕후의 죽음이었어요. 비록 원정왕후가 김씨 부인인 원성왕후가 궁으로 들어온 이후로 현종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현종에게는 거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원정의 죽음으로 현종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찍 떠날 줄 알았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걸 라고 생각하면서 현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원정왕후를 떠나보내는데요. 원정을 떠나보낸 직후의 전쟁이어서 그런지 승리에 대한 현종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고 그런 현종의 강한 의지가 강감찬에게 전달되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소배압의 거란군은 고려군에게 완벽하게 패퇴하게 되죠.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귀주대첩에서의 상세한 전투 기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